안녕하세요. 티발론 카페 사장입니다. 사는 게 너무 어려울 때 그때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가난한 거였습니다. 가난이라는 말이 저랑 상관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가난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몹시 어렵고 힘든 상태를 가난이라고 하는데 이제 밥만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그리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캐나다에서 가족같이 지내던 이제 지인들이 다들 참 잘 살아서 1년에 몇 번씩 여행 다니고 뭐 크루즈 타고 휴가 다녀오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들과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같이 가족 여행을 다니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생각하는 관점이나 이제 소비하는 관점이 나랑은 참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제가 중산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새는 이제 중산층들도 가난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어려울 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저희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끼고 이제 소비를 줄이면서 살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대놓고 있는 척하고 뭐 그렇게 무시하는 분들은 아니었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나랑은 이제 레벨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컴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면서 이제 저희도 소비하는 습관도 생각하는 게 좀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정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소비적인 고정 지출을 늘리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핸드폰 뭐 이런 거겠죠. 이제 제가 한국 와서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느낀 거는 한국에 부자들이 이렇게 많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길거리 보면 자동차들이 다들 기본 벤츠, BMW, 한국 차를 타셔도 뭐 그랜저, 뭐 제네시스, 뭐 경차를 찾아보는 게 오히려 어려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캐나다 생활 16년, 한국 생활 2년 동안 이제 차를 9번을 바꿨더라고요. 이제 2년 간격으로 차를 바꾼 건데 그 중에 정말 폐차 직전까지 탄 차는 딱 2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자동차가 약간 사치품 같고, 캐네디안 마인드는 자동차가 약간 소모품 같은 마인드로 여기는데, 이제 자동차라는 게 계약과 동시에 가격이 내려가면서 탈 때는 기분이 좋은지 몰라도 이제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제 고정 지출이 커지는 게 지금 상황에서 변하기 힘든 악성 소비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차 바꿀 때를 생각해 보면 멀쩡하게 잘 타던 SUV 갖다 주고 신형 미니밴 받아오면서 애들이 혹시나 남의 차 문콕할까봐 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합리화하고, 자동차 리스라는 것을 처음 해볼 때도 주위에 잘 사는 분들은 3년마다 차를 바꾸고 새 걸 받아야 된다, 새 거 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능력도 안 되면서 차를 바꾸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정신없는 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정 수준의 인컴과 샐러리가 안 되면 이제 자동차는 항상 마이너스인 것 같고요. 제가 돈을 한참 잘 벌 때 독일 차로 차를 바꿨는데 돈을 잘 벌어도 독일 차를 감당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독일 차 타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다들 얼마를 벌길래 이렇게 많은 차들이 돌아다니는 건지. 이제 전화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매년 나오고 그냥 쓰던 거 쓰면 3만원, 4만원 월정 요금 내면서 쓰면 되는데, 이제 새 전화 나오면 바꾸고 10만원 이상 내고 가족이 3-4명이 되니까 전화요금만 수백 불을 내고 이 외에도 많은 고정 비용이 있겠지만 어쨌든 소비에 대한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제 소비하는 습관을 조심해야 되는데, 돈을 아예 못 벌거나 인컴이 적을 때는 뭘 사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는데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뭘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미 기본 생활만 해도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잖아요. 이제 제가 샐러리가 높아진 이후로 바뀐 것들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하루 아침 시작을 티몰튼 가서 $2 커피 한 잔을 먹으면 이제 만족스러운 하루였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안 사도 되는 이제 물건들을 쇼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하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보면서 쓸데없이 이제 보게 되고, 이제 돈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나를 위해 큰 돈을 쓸 때 약간 죄책감 같은 마음도 드는데요. 이제 제가 골프를 시작했을 때 이제 지인이 주신 20년 된 골프채로 제가 골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데
됐는지 이제 골프장을 가면 솔직히 이제 좀 쪽팔리고 창피한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와이프랑 이제 아이들이 한국에 이제 놀러 갔을 때 제가 나를 위한 선물로 이제 합류하면서 2,000불 정도를 한번 질러본 적이 있습니다. 2,000불 쓰는데 참 죄책감도 들고, 골프채 세트 하나 사는데 골프타운을 매일 가서 이걸 집었다 놨다를 하면서 이제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인컴이 많아지면서 소비 습관이 이제 변해가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와이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저희 와이프가 되게 검소한 편이어서 뭐 10년 넘게 헤어 드라이어 쓰고, 뭐 칼도 막 10년 넘게 쓰고, 뭐 청소기 막 이런 것도 좀 후진 거 쓰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인컴이 느니까 뭐 다이슨 에어랩, 뭐 헤어 드라이어, 그다음에 다이슨 베큐, 뭐 청소기, 뭐 V10, V11, 뭐 모든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다이슨 3종, 5종 세트 있잖아요. 그동안은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왠지 다이슨을 이제는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외에 외식이나 이제 쇼핑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인컴에 따른 소비의 패턴이 이제 바뀌는데,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습관화되는 거를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너무 자주 있는 모임 또한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특이한 점이 오라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이제 사장님 모임도 있고, 뭐 남양주에는 뭐 기업인 모임에서 나오라고 하고, 카페 관련해서는 뭐 명인 무슨 협회, 갤러리 협회, 음악인 협회에서 뭐 보자고 하고, 가구 사업하시는 분, 무슨 자개 관련된 뭐 이런 분들이 자꾸 연락이 와서 자꾸 같이 뭘 하자고 하더라고요. 같이 하면 뭐 시너지가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 정도 이제 어떤 협회와 함께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시간과 감정만 낭비하고 이제 흐지부지하게 되더라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어렵게 살 때는 집 회사 외에는 뭘 달리 할 여유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이제 친한 가족과의 모임도 많아지고 회사 모임도 많아지고, 모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 모임에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가족들과 매주 만나고, 대부분 저보다 잘 살고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이제 만나면 참 즐겁고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내가 집중하고 하고 있던 일들이 참 희미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파티에 조인하고 또 조인을 했기 때문에 또 파티를 열어야 되고, 감정적인 소비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정적인 소비도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경제적인 상황의 격차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분들과 만날 때는 이제 현재 상황과 대화에서의 괴리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존감이 좀 높은 편이고, 비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임팩트나 데미지가 많이 없어서 뭐 괜찮은 편이었지만, 이제 한편으로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잘 살아봐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뭐 더 열심히 산 것 같긴 한데, 때로는 내 감정과 내 가족을 위해서 이제 모임이나 만남을 좀 자제하고 손절하는 것도 이제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처럼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대부분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참 변화하는 거를 보는 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열심히 안 산 날이 오히려 며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열심히 살면서 이제 와이프랑 이제 구체적인 집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서로 계획하고 대화를 했을 때 많은 변화들이 저희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계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인컴이 어느 정도 이제 생겼을 때 여윳돈이 있었을 때 저희가 투자에 대한 개념을 알았다면 뭔가를 했을 텐데, 어려울 때는 이제 뭐 내 집 장만 뭐 이런 거, 부동산 뭐 이런 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고, 지금은 이제 뭐 내 집 하나 가진 정도로 이제 평범한 한 가장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요. 한국에 와서는 조금 투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면서 이제 열심히 살면서 이제 여유가 생길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 저처럼 소비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또 소비하는 거에 또 습관이 될 때가 있고, 어디에 뭘 소비를 했을 때 이익을 얻을지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는 데 소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에 대한 이제 소비를 이제 나를 개발하는 데 좀 소비를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고, 이제 카페를 해보니까 이제 요식업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배워서 하고 있고, 또 온라인 사업도 준비하면서 소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해보지만 평범한 가정, 또 평범하게 중산층에 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과 돈을 소비할 때 이제 생산적인 방향으로 소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